군사 조직들한테. 근데 아니야. 그리고 막 해적 프로젝트 많이 냈는데 그걸 네덜란드 그렇게 안 해. 해가지고 보호 비용을 자기네 무역 질서 내부화를 해가지고 헤게모니가 된 겁니다. 영국은 어떻게 했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영국은 전 세계에 이 식민지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식민지 안에서 생산할 때 원자재도 그러니까 면화를 뭐 미국도 식민지였어. 미국에서 가지고 오고 뭐 인도에서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옷을 짜가지고 그걸 영국에서 산업혁명 했으니까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 옷을 이제 외국에 팔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 식민지야. 식민지 안에서만 그걸 돌릴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생산하는 비용이 복잡한 비용이 그래서 네덜란드 가지지 못했던 비용을 내부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은 뭐였냐? 미국은 사실은 이제 이게 관리자 혁명, 법인자본주의 혁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회사 안에 그 법인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그 법인 안에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물건을 구매하고 누구는 이제 그거를 생산에 조직하고 누구는 만들고 누구는 그거를 영업하고 누구는 갖다 팔고 하는 것들을 한 세계에 있는 한 회사에 다 때려 넣어서 그 회사 안에다가 이걸 만들면서 이게 원래는 각각 쪼개진 조직이었는데 그 물건 사오는 사람이 있고 물건 사오는 사람이 또 그 물건 사오는 사람하고 그 물건을 가지고 만든 사람이 거래하고 물건 만든 사람이 팔아줄 사람하고 거래하고 팔아줄 사람이 가서 팔고 이렇게 하는 각각의 거래들이 있잖아요. 이 각각의 거래들을 그냥 회사 안에 한 회사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거래 비용의 내부화라고 합니다. 그럼 차기 다음 현대자본주의가 어떤 내부화를 할 거냐를 알면 이제 어떤 국제질서가 될 건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까지이고 근데 이걸 하고 있는 이제 아릭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단정하진 않고 재생산 비용의 내부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새는 이건 진짜 그냥 망고 제 생각이에요. 근데 공급망이 지금 내가 자원이 무기화되고 있는 면이 있어가지고 자원의 무기화 하는 비용을 저는 공급망 비용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비용을 내부화하는 방식으로 세계 무역 질서가 흘러가는 거 아니냐는 가설이 저한테는 있고 또 몇몇 사람들이랑 토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교 안보 충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세단 차단 가능성이 증대되고 화웨이가 모질게 당했죠. 핵심 기술 부품에 대한 외부 통제나 아니면 지금 이제 반도체 수출 통제 넥스페리아나 뭐 네덜란드가 뭐 하고 있고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 이거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스위프트는 그 국제 결제망 그래서 사실 정보적 위험의 상실화 이렇게 하는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생산을 못하게 하고 공급망에 대한 충격을 주는 애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내부화하는 거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내부화하려면 국제질서가 어떻게 구축이 될 것 같냐면 친한 애들끼리 모이는 걸로 구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블럭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국제질서가 구축이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약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이 협상 결과를 봐도 협상 결과가 진짜 관세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미국의 제조업을 살린다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소고기를 어떻게 사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단지 관세뿐만이 아니라 이 국방산업의 기반 사실 우리나라가 저기 간 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나중에 따로 길게 제가 약간 밀덕이라서 그런 건데 해군들 미국의 해군력은요. 지금은 미국이 중국보다 해군력이 앞선다고 평가할 수 있죠. 양적으로는 중국이 앞서는데 한번 붙은 다음에 다시 해군력을 재생하는 속도는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중국보다 미국이 한 10배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쫙 붙어가지고 해전이라는 건 원래 소모전이에요. 해전은 왜 애가 느리잖아요. 동동 떠다니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빨리 죽이냐 하는데 그러고 나면 채워넣는 건데 이 채워넣는 속도가 엄청 달라요. 미국이랑 중국이. 미국은 이제 그런 거 고민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거 하려고 우리 마스가 들어가는 거. 우리 마스가 우리한테 핵잠 주는 거. 원래 핵잠 절대 안 주는데 우리한테 핵잠 주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걔네 핵잠도 만들어주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무역 전쟁 중심이 관세에서 기술 공급망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관세 협상이 트럼프가 미친놈이라 가지고 우방들을 패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방들 뒤통수를 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큰 싸움을 앞두고 우방들 기강 잡아서 걔네들 뒤에 세우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걸 기강 잡기라고 했는데 기강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거 다 제 생각이에요. 전략적 수준에서 중국 디커플링 비용이 동맹국 정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랑 디커플링 해가지고
공급망을 분절시켜야 되는데 돈이 들어요. 분절하는 왜냐면 비싸지잖아요. 아까 제가 미국은 소비국이고 중국은 생산국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미국은 어떠냐면 생산을 하려고 하고 중국은 내수를 키워서 소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경제가 약간 자급자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생산과 소비를 한 블럭 안에 넣는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중일, 한중일 블럭에서 뭘 할 건지, 미국이랑 뭘 할 건지와 관련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기도 한데, 약간 재수없이 양쪽에서 다 터지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입장과 관련해가지고는 자유무역을 할 거냐, 보호무역을 할 거냐라고 하는 쟁점은 허구적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입장은 자유무역도 보호무역도 결국은 전 세계적 수준에서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노동계급 전체 안에 있는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거냐라는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 완화를 할 때에 그럼 그 예를 들면 이제 제3세계에 있는 값싼 노동력들이 바닥으로 가는 경제, 그러니까 바닥으로의 경쟁이라고 했는데 바닥으로 가는 경쟁을 못하는 임금 덤핑을 못 치게 하고 환경 덤핑, 기후 덤핑을 못 치게 하고 노동법 덤핑을 못 치게 하고 그런 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3대 덤핑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 덤핑, 노동권 덤핑, 그 기후 덤핑. 이거를 못 치게 하는 국제 질서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걸 자본이 구축할 리가 많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노동자의 국제연대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힘이 너무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끝에가 되게 좀 하나만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의 관점 얘기입니다.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했던 노동자 운동은 사실 허구적 쟁점이라고 항상 이야기해왔고 어떤 무역 질서가 북반구 선진국 자본의 남반구 괴동 노동자들 착취를 제한할 수 있는가로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FTA를 준수하라고 하는 운동권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태행적이라고 생각합니다. FTA는 아까 말했지만 양자질서고 다자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양자질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FTA 자체에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조치 같은 것은 미국이 돈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로스가 뭘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국내 규제를 할 때 그거를 소송해서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투자 소송 제도 같은 것들을 그게 독소조항이라고 했는데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를 그대로 다시 지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다자질서를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규칙기관 질서 자체는 지금 이게 이상향해진 건 너무 자유주의 질서였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걸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한 축에서는 국제적으로는 노동자 연대가 필요하고 다른 축에서는 정치적인 힘을 국내에서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 두 가지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자 질서 내에서 사회적 통제, 환경적 통제를 하자. 노동자 국제주의가 그래서 통상과 무역에 대한 통제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되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자본들이 막 노는 거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트럼프가 바꾼 세계 질서는 아마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